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해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갑자기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전북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새 아파트마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2년 뒤 2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집값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업체들이 단순한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인재를 뽑는 쪽으로 채용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화가의 꿈을 꾸며 어려운 이웃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봉사를 하는 경찰관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사화를 반대해온 초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갑자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사화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는데 공사화를 반대한 새정치연합과 갈등은 물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임기를 7개월이나 남겨둔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갑자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갈등 때문입니다. 공사화에 반대하는 최강 이사장은 지난주 독립에 찬성하는 홍완선 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최 이사장의 인사를 월권으로 지적했고 최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강 이사장이 물러나면 공사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공사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공단 내의 한 조직인데 기금운용본부로서 그것을 독립시켜서 기금공사화해서 금융조직화한다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법 개정으로 공사가 되면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내년 9월로 예정된 전북 이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연금의 안전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 상정을 막으면 공사화가 무산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도 차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부를 분리시켜서 독립공사화하는 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본부의 소재지는 전북으로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를 고치지 않은 한 전북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최강 이사장의 사퇴를 계기로 500조 원의 기금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전북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마다 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이 붙고 익산의 아파트값이 전주를 추월하는 드문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새 아파트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2년 뒤 2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주택값 하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익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즉 33평 아파트의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2억 9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아파트가 전주의 웬만한 새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이치가 익산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너무 비싸요. 예, 비싸죠. 얼마 전 입주를 시작한 전주의 이 아파트도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바로 옆으로 주변에 편익시설이 많다는 게 강점입니다. 74가구로 비교적 적은 아파트 단지여서 경쟁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일부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신규 아파트마다 이렇게 웃돈이 크게 붙어 아파트 시장에 과열 양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전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에 18,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새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껑충 뛰어 전라북도에 인구 유입이 많지 않는 한 하락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결국은 주택 가격의 오름세 심리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인구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주택 가격의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를 구입할 상황이라면 가급적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의 역사교수와 교사 400여 명이 국정화를 반대하며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화는 획일화된 역사를 가르쳐 학문의 해석과 다양성이 사라지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 검정 체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기관 명의의 성명을 내 역사 보조 교재 제작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서명운동 등 국정화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에는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기업체들의 채용 문화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단순한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최근 대기업에 합격한 정혜윤 씨는 특이한 이력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의 핵심인 토익 점수나 자격증 없이 합격한 것입니다. 부족한 스펙은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며 얻은 경험과 수상 실적이 대신했습니다. 공모전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정말 즐거워서 계속 공모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 수상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대기업 면접을 갔을 때 그리고 자소서를 썼을 때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영 씨는 다양한 봉사활동의 경험이 대기업 채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들에 비해 부족한 스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전북대학교 홍보대사하고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하고 외교부 대외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저는 기업에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게 통했는지 제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천편일률적인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인재를 뽑는 쪽으로 채용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능력에 점차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나만의 어떤 개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면접관에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달 초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스펙 쌓기보다는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이 같은 채용 트렌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환원에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형마트 대표들을 불러 매출액의 10%의 지역 상품 구매와 정규직 고용, 장학사업 등을 권고했지만 대형 유통업체는 본사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전북에서 영업을 하는 16군데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정규직 채용은 16%, 지방세 납부는 50억 원에 그쳤습니다. 군산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망을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과 이윤석 의원은 합동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전북의 새만금 개발과 전남의 솔라시티 추진을 위해서는 군산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또 서해안철도가 신설되면 호남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70주년을 맞은 경찰의 날입니다. 화가의 꿈을 꾸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봉사를 하는 경찰관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선지 위에 섬세한 붓놀림을 이어가자 한 폭의 문인화가 완성됩니다. 오랜 정성이 담긴 그림은 전문가 솜씨 못지 않습니다. 거실 한켠에 그림이 걸리자 홀로 사는 할머니는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겁나게 감사합니다. 참 말할 수도 없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이런 늙은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겁나게 참 감사하게 알고 그랬어요. 파출소에 근무하는 천정필 경위는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주위의 도움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17년 전 경찰에 입문하자 자신이 받은 도움을 환원하기로 다짐하고 남몰래 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3년 전 독학으로 문인화를 익힌 뒤부터는 그림 선물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솔선수범하시고 그 어려운 이웃을 보면 지나치지 않는 그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찰관이고요.
사적으로 담고 싶은 그런 형님입니다. 실력도 갈수록 늘어 올해 열린 전라북도 서도대전 등 2개 대회에서 잇따라 입선했습니다. 천경위는 자선 경매에 그림을 내놔 수익금이 생기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자선 경매를 통해서 수익금 전액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게 제 큰 꿈이며 포부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가경찰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읍의 육계 농장에 이어 부안의 도축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안의 도축장이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사육하고 도축하는 시설을 인정받아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육계 농장에 이어 도축장까지 전국 첫 동물복지를 인정받아 전북의 축산물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에는 야구 국가대표팀이 전주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야구장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익산 야구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익산시가 이곳을 KT 프로야구단에 내주고 동호인들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원 현장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에 문을 연 익산 야구장입니다. 보조구장과 전광판, 부대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야구 국가대표팀이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익산의 야구 동호회 40여 개 팀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익산시가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팀 KT 위즈에 구장을 내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달부터 KT 위즈 1, 2군 선수단이 무상으로 야구장을 사용하게 해주면서 익산 야구 동호인들의 사용을 금지시킨 겁니다. 보조구장까지도 못 쓴다는 얘기가 또 지금 나오는데 그렇다면 야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보고. 익산시는 대신 용안면 야구장과 원광대 야구장의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용안 야구장은 시내에서 떨어져 있고 원광대 야구장은 평소 야구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토요리그에 10개, 그다음에 일요리그에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일요일 날 15경기를 30개 팀이면 15경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2개 구장 가지고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익산시는 동호인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일부 경기 허용과 새 야구장 건설을 추가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가급적 시장기대회나 이런 대회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나 지금 만경강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려고. 익산시는 KT 위즈 유치로 1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동호인들은 시민 불편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가 유네스코의 국내외 행사 개최지로 우선 고려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전주시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협력 나눔 도시로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유치하면 개최지로 전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전주시와 협약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2년 세계에서 4번째로 전주시를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전주 비빔밥 축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주 맛있는 춤을 추다라는 주제로 비빔밥을 비롯해 한국 전통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와 음식을 소재로 한 콘서트 등이 개최됩니다. 전주시와 축제 조직위는 도자기 그릇 3,000개를 제작해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노사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노사발전 포럼이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제1호 인가법인인 대한노사발전연구원은 노사 모두가 동반자 의식으로 노사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법인 명의로 임대한 외제차 2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가 들통나자 이를 갚기 위해 2년 전 법인 회사를 설립한 뒤
2억 6천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 2대를 임대해 가로챈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26도, 전주 24.6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오후에는 전북 전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맑겠지만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엔 모레도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밤부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